우리가 보는 지문은 독서 지문 중에서 사회 지문에 해당하는 애죠. 사회 지문이라고 하는 애 제일 중요한 게 사용되는 단어의 의미야. 그러니까 내용 증명이란 단어가 쓰이면 내용 증명이 뭔지에 대해서 개념이 잡히지 않으면 활용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새로 등장하는 어휘라고 하는 애의 의미를 본문 자체에서 명확히 체크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 애야. 그리고 사회 지문에 쓰이는 대부분의 어휘들은 한자어가 많아요. 근데 한자어가 많이 쓰이는 지문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글자가 하나만 달라도 의미가 달라져. 그래서 얘네들은 유사하게 생긴 글자라 그래서 걔네들이 같은 의미인가 보다 라고 취급하면 안 되는 애들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사회지문 중에서 뭐 법지문이라던가 행정지문이라던가 이런 게 나오게 되면 거기에 사용되는 용어는 굉장히 유사하게 생겼지만 점 하나만 틀려도 다른 말입니다. 그래서 걔네들 개념 정리 잘 하고 넘어가야지 적용이 가능해요. 자, 1문단부터 보도록 하죠. 자, 선생님은 문단 볼 때 문장별로 잘라. 각 문장에서 설명하는 대상이 등장하게 되면 이 설명 대상의 설명은 대부분 그 문장의 서술어가 해주죠. 그래서 이해를 이 대상이 뭔지 서술어부터 보고 이해한 다음에 다른 애들 부가적으로 추가해서 봐. 그거 같이 해보고 설명을 좀 해볼게. 자, 1문단 첫 번째 줄 보시면 마지막에 세 번째 줄이죠? 문장이 되게 기네요. 내용 증명을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 내용 증명을 활용한다 밑줄 쳐놓으시고요. 그러면 첫 번째 문단 첫 번째 줄에서는 내용 증명을 활용할 때가 언젠지가 나오는구나. 이걸 설명해주고 있나 보다. 그래서 얘는 설명 대상이 뒤로 빠져있는 애네. 내용 증명은 언제 활용하는가 봤을 때 분쟁이 예견되거나 진행 중인 상황에서 내용 증명을 활용한대요. 내용 증명은 분쟁이 예견되거나 분쟁 중일 때 이미 분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쓰는 거야. 자, 후일 상대방이 사실을 번복하거나 그런 내용을 고지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런 건 괄호를 묶어주세요. 왜 분쟁이 예견되거나 진행 중인 상황에서 내용 증명을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유지. 이런 상황일 때 내용 증명을 왜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이에요. 상대방이 사실을 번복, 이미 했던 말을 난 그런 적 없는데 라고 바꾸거나 그런 내용을 나는 전달받지 못했어. 너 나한테 언제 돈 갚으라고 그랬어? 난 돈 갚으라고 얘기 들은 적이 없는데. 이런 얘기를 듣거나 라고 하는 걸 주장하는 걸 막기 위해서 내용 증명을 활용할 수 있대.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줄 끝에 두 번째 문장 보도록 하죠. 내용 증명이란 이래서 설명 대상이 등장하네. 그래서 내용 증명이 무엇인지 보기 위해서 그 문장 끝부분으로 가도록 하죠. 자, 보시면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해주는 특수한 우편제도다 해서 내용 증명 첫 번째 드러나는 특징은 우편제도라는 거예요. 내용 증명은 우편제도야. 그럼 내용 증명을 관할하는 부서는 어딜까? 우편제도니까. 너네가 내용 증명 보내겠다고 저기 구청이나 시청이나 경찰서 이런 데 가면 보내? 못 보내? 못 보내. 법원 가도 못 보내요. 내용 증명은 어디서 보내? 우편제도니까 우체국에서 보내는 거야. 그랬을 때 공적으로 증명을 해줄 수 있는 애가 우편제도래요. 뭘 증명해주냐라고 봤더니 누가 언제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보냈는가를 우체국에서 증명해주는 거야. 내가 저 사람한테 언제까지 돈 갚지 않으면 이자를 어떻게 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법원에다 얘기를 했더니 법원에서 그러는 거야. 증거 가져와. 그럴 때 내용 증명을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향후 법적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는 것이 내용 증명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단으로 넘어가죠. 내용 증명은요.
개인과 채권 채무 관계나 권리 의무를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된다. 너네 저기 채권 채무 밑줄 치고 뒤에 권리 의무 밑줄 쳐. 자, 독서 지문 중에 사회 지문은 한자어가 많이 쓰인다 그랬지. 한 글자가 달라도 다른 의미인데 한 글자가 같으면 유사한 의미일 가능성이 커. 그 채권의 권자가 뭐겠어? 권리할 때의 권자예요. 그럼 채무의 무자는 의무할 때의 무자야. 채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돈 받을 권리예요. 채무는 돈 줄 의무고. 오케이? 그래서 돈을 받을 권리가 있고 돈 줄 의무가 있는 관계가 명확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된다. 뒤에 예시 같은 경우는 앞에 나와 있는 설명을 한 번 더 설명해 주는 건데 예시가 예전에 나왔으면 그냥 빨리 읽고 넘어가세요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 많았거든. 요즘은 예시 그렇게 나왔을 때 읽고 넘어가시면 안 돼요. 예시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유추 능력을 요구하는 애들이야. 채권자가 누구고 채무자가 누군지 예시 가서 찾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방문 판매를 통해 충동적으로 구입한 화장품, 건강식품 등의 구매 계약을 철회 기간 내에 취소하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다. 판매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기간 내에 철회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사용한다. 자, 그럼 이때 권리가 있는 사람은 누구야? 구매자지. 의무가 있는 애는 판매자야. 얘는 환불받을 권리가 있고 이 사람 환불해줄 의무가 있는 거지. 근데 내가 화장품 구입을 11월 1일 날 했어. 근데 얘 화장품이라고 하는 애를 환불받고 싶으면 2주 안에 오래. 그래서 11월 15일 전까지 와서 환불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마음이 11월 14일 날 변동이 됐어. 그래서 11월 14일 날 환불하려고 갔더니 가게 문이 닫혀 있어. 그리고 화장품 판매자랑 연락이 안 돼. 그러면 11월 14일 날 어디로 가? 우체국 가는 거지. 우체국 가서 이 사람한테 내용 증명 보내는 거야. 나는 11월 14일 날 물건 환불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걸 우체국에서 증명해 주는 거고, 그러면 판매자 같은 경우는 네 기간 내에 하셨네요 하고 환불해 줘야 되는 거고. 오케이. 자, 내용 증명은 3분 단어로 넘어갑시다. 다른 우편물과 달리 우체국에 같은 내용의 문서를 3부 제출해야 한다. 하나는 발신인, 보내는 사람, 수신인, 받는 사람, 우체국 3자가 각각 동일한 내용의 문서를 소지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발신인, 수신인, 우체국 3명이 동일한 내용의 문서를 갖고 있어야지 법적 효력이 발생하겠죠. 그 결과 발신인이 작성한 어떤 내용의 문서가 언제 누구에게 발송되었는지를 우체국장이 증명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자, 누가 증명해주니? 우체국장이 증명해주는 거래. 그러나 이것이 문서의 내용이 맞다는 것까지 증명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유의해야 한다. 내가 나쁜 마음을 먹고 아는 사람한테 당신 나한테 11월 1일까지 저번에 빌려갔던 1억 갚으셔야 돼요 라고 하는 내용 증명을 보냈어. 자, 우체국장은 그 사람이 나한테 1억 빌려갔는지 알아? 몰라? 몰라. 11월 1일까지 갚기로 했는지 알아? 몰라? 몰라. 그러니까 이 내용이라고 하는 것 자체에 이 사실이 맞는지 아닌지에 대한 증거는 내용 증명이 해줄 수 없어요. 오케이? 내용 증명 우편이 발송되었다는 사실은 입증해요, 우체국에서. 근데 문서 내용의 진위까지 입증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 자체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내용 증명 보냈다고 해서 그 자체로 문제 해결되는 건 아니다. 자, 그럼 내용 증명은 어떠한 기능을 하는가? 4문단에서 기능 동그라미 쳐줘야겠죠. 얘는 내용 증명의 기능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는 문단이네. 내용 증명은 첫 번째, 문서를 발송하였다는 것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증거 효력을 갖는다.
그래서 이런 문장은 내용 증명은 밑줄 쳐놓고 증거 효력을 갖는다. 다른 말로 내용 증명의 기능은 증거라는 거야, 증거. 근데 어떤 증거인가 라고 하면 그 앞말 괄호로 묶을 수 있겠죠. 문서를 발송하였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거래. 만약 법적 대응 과정에서 내용 증명을 제출한다면 상대방은 그와 같은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받았다는 사실만큼은 문제 삼을 수 없다. 제가 이때 보냈잖아요. 그래서 우체국에서 발송했고 당신이 받았잖아요. 라고 하는 건 번복할 수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내용 증명은 이것도 밑줄 쳐놓고요. 두 번째 줄 끝에 내용의 이해를 실현하게 하기도 한다. 자, 두 번째 기능은 내용 이행을 실현하게 한대. 자, 내용 증명의 내용이라고 하는 게 화장품 환불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였어. 그 내용 증명을 보냈다. 그 보낸 순간 받은 사람이 환불을 하게끔 이행을 실현하게끔 해주는 역할이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용 증명을 보내는 사람이 추후 강력한 법적 대응을 이어갈 의지가 있음을 알리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증거 만들고 있는 거지. 근데 가만히 집에 있다가 누가 우리 집으로 내용 증명을 팍 하고 보냈어. 그러면 마음의 준비를 해야 돼요. 이 사람이 고소를 준비하고 있구나. 예를 들어 쌤이 친구한테 돈을 한 200만 원 빌리고 안 갚았어. 갚을 생각도 없었어. 근데 걔가 나한테 내용 증명을 보내왔어. 그러면 내용 증명 보냈다는 얘기는 얘가 차후 나한테 민사소송을 걸 건가 보다 생각으로 이어질 수 있겠지. 그러니까 얼른 200만 원 갚고 말아야지 하고 200만 원 갚아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A에게 돈을 빌린 B가 채무이행을 독촉하는 내용 증명을 받으면 B는 A가 이후 법적 대응을 할 수도 있다는 심리적 부담감을 느껴 자발적으로 돈을 갚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방금 쌤이 친구 예시 들어준 거 뒤에 그냥 마찬가지로 쓰여 있는 겁니다. 오문단 보도록 하죠. 그리고 내용 증명의 기능 세 번째가 오문단에 또 등장하고 있네요. 내용 증명은 밑줄 쳐주시고 한 줄 내려가시면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얘는 소멸시효 중단시켜줘요. 채권에는 채권 아까 뭔지 얘기했지. 돈 받을 권리. 그치? 이 돈을 빌려주고 받을 권리라고 하는 애는 제때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만료되어 그 권리가 소멸될 수 있대. 소멸시효라고 하는 애가 있는 거래. 그래서 소멸시효가 만료될 무렵까지 채무이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채권자는 돈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은 소멸시효가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도록 중단해야 한다. 예를 들어 채권의 소멸시효가 1년이라고 해보자. 근데 얘가 364일까지 돈을 안 갚았어. 근데 내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틀 뒤에 내 돈 받을 권리는 사라지는 거야. 그렇게 냅두면 안 되잖아.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내용 증명을 364일 되는 시점에 보낸다.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애가 나오네. 내용 증명은 발송했다고 해서 바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해서 내용 증명의 세 번째 기능인 소멸시효 중단이라고 하는 게 발생되기 위한 조건이 붙어요. 그 조건이 뭐야? 6개월 내에 내가 내용 증명을 보내고 6개월 내에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을 신청해야 해요. 자, 거기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이러한 법적 대응을 하게 되면 해서 법적 대응 밑줄 쳐. 그리고 그 뒤에 하게 되면 보이니? 그 바로 윗 문장에서요. 뭘 해야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그랬어?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해야 된다 그랬지? 그치? 그랬더니 거기 밑에 바로 문장에 법적 대응을 하게 되면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효력이 발생한다 그랬어. 자, 소멸시효 중단되는 효력, 소멸시효 중단되는 효력 똑같이 나왔지? 그쵸? 그럼 다른 말로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다른 말로 법적 대응이랑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 청구 이거 되게 많이 쓰이는
방식이니까 설명해서 하나 알아두고 가세요. 압류, 가압류, 그리고 가처분. 얘를 하게 되면 소멸시효가 중단된대. 그리고 뒷문장에서 뭐라 그러냐면 법적 대응을 하게 되면 소멸시효가 중단된대. 자, 얘를 해야 한다는 거 같고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결과도 같지. 그치?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이 앞말은 같을 확률이 매우 높은 애예요. 같은 거야. 그럼 봐.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은 우체국에서 해줄 수 있어? 없어? 법적 대응은 어디 가서 해야 돼? 법원 가서 해야지. 그쵸? 그래서 법적 대응이라고 하는 걸 소멸시효 중단시키기 위해선 내용 증명 보내고 6개월 안에 변호사 찾아가서 고소해야 된다는 얘기야. 법원에서 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신청해야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되면 소멸시효가 내용 증명을 보낸 시점에 중단된다. 내가 364일 되는 시점에 내용 증명 보내놓고 그리고 그 뒤 6개월 안에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되면 이때부터 소멸시효 중단되는 거야. 하루 남기고 그냥 중단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소멸시효가 중단되면 그때까지 경과한 소멸시효 기간은 무효되고 364일 사라진다는 겁니다. 얘는 무효, 중단됐으니까. 그리고 나서 중단 사유가 종료된 때부터 소멸시효 1년이 다시 시작됩니다. 오케이? 돈 갚기로 한 기일이 364일 지났는데 얘랑 연락이 안 돼. 그럼 연락을 못 받았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나는 몰랐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상대방한테 여지를 줄 수 있게 되지. 그럴 땐 내용 증명 보내고 가처분 가압류 신청해놓고 중지시켜요. 그리고 나서 돈 빌린 사람이랑 나랑 연락이 다시 되기 시작했어. 그럼 그때부터 소멸시효 다시 1년 시작인 거야. 오케이? 내용 증명을 작성할 때 정해진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특정일에 특정 내용을 전달했던 증거가 되므로 발신인, 수신인, 제목, 본문, 날짜 등이 순서대로 포함되어야 한다. 그래서 6문단 같은 경우는 내용 증명의 양식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네요. 내용 증명에는 발신인, 보내는 사람, 수신인, 받는 사람, 내용 증명의 제목, 본문 내용, 날짜 등이 순서대로 나와야 된대. 그리고 기재된 발신인 및 수신인의 주소와 이름은 반드시 봉투 겉면에 작성하는 주소 이름과 일치해야 한다. 봉투 겉면에 작성하는 주소 이름이라고 하는 건 그 사람한테 보냅니다. 제가 보내요 라고 하는 거지. 어디로 보내는지 어디서 보내는지지. 그래서 내용 증명 안에 들어있는 내용에 발신인 수신인과 동일한 사람이어야지 얘가 이때 보냈고 얘가 이때 받았다라고 하는 게 증명돼요. 그리고 제목에는 손해배상 청구된과 같이 내용 증명의 구체적인 목적이 담겨야 된다. 목적 같은 거 그냥 체크해 놓고 여기 이제 내용이 수월해요. 앞부분만 잘 이해하면 뒷부분은 그냥 수월하니까 얼른 읽고 넘어가 볼게요. 본문에는 계약 경위와 같은 객관적 사실관계와 요구사항 등을 분명하게 제시한다. 날짜에는 발송 날짜를 씁니다. 발송 날짜. 내가 오늘 보냈으면 오늘 날짜 쓰는 거예요. 그리고 발신인의 도장을 찍거나 사인, 서명을 하도록 한다. 작성하면서 글자나 기호를 정정, 수정하거나 삽입, 새로운 글자를 넣거나 있던 글자를 삭제할 때는 정정, 삽입, 삭제라는 문자 및 수정한 글자 수를 여백에 기재해야 한다. 정정 이렇게 하고 2글자 뭐 이렇게. 삽입 이렇게 하고 6글자. 그곳에 발송인, 보내는 사람의 도장이나 지장을 찍거나 서명을 해야 한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겠어? 내용 증명을 보내놓고 나서 자신이 갖고 있는 내용 증명의 내용을 수정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겠죠. 받는 사람도 마찬가지, 보낸 사람도 마찬가지. 민법의 규정에 따라 7문단 마찬가지 빠르게 보도록 하죠. 우편 발송은 수신인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너네 누가 나한테 내용 증명 줬을 때 받기 싫잖아. 그럼 문장 보고 안 받으면 돼. 수신인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우편은. 그러나 방문 판매 등의 청약 처리를 요청하는 내용 증명의 경우 얘는 예외사항이야. 아까 화장품 얘기했었죠. 그건 예외사항.
만약에 판매자가 안 받아도 얘는 효력 발생해요. 근데 원래대로면 내용 증명 친구가 나한테 보냈어. 근데 내가 안 받아. 해외여행 중이야. 이렇게 되면 내용 증명이라고 하는 게 효력 발생이 안 돼요. 근데 청약 철회는 수신인의 수취 여부와 상관없이 서면을 발송한 날부터 철회 효력이 발생합니다. 내용 증명으로 발송한 우편물은 3년간 우체국에서 보관되고요. 발신인이나 수신인이 이를 분실할 경우 발송 우체국에 특수 우편물 수령증, 주민등록증 등을 제시해 본인임을 입증하며 보관 중인 내용증명 열람을 청구한다는 건 그 내용증명서 좀 보여주세요. 이 얘기인 거고 필요시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다. 우체국에 있는 본문은 가져갈 수 있어? 없어? 없는 거예요. 우체국에 있는 본문은 못 가져가요. 자, 21번 보도록 하죠. 얘는 1번에 사례 동그라미 쳐주시면 되죠. 사례라고 하는 게 본문에 뭐라고 쓰여? 예를 들어 이렇게 해서 쓰이지. 우리 본문 볼 때 예를 들어라는 단어 많이 봤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인데 2번 같은 경우는 뭐가 안 돼 있냐? 내용증명이라고 하는 제도의 형성 배경이나 발달 과정 둘 다 안 나와 있어요. 아예 안 나와 있는데 순차적이고 자시고 할 게 뭐가 있어? 3번 같은 경우는 다양한 측면에서 고찰한다서 문제점과 한계에 대한 이야기 안 나옵니다. 그치?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에 내용증명 제도의 장점, 단점도 마찬가지 안 나오고요. 내용증명 제도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유사한 대상에 빗대어 설명하고 있다. 다 안 되고 있어요. 22번 보도록 하죠. 5번 보세요. 22번에 5번.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난 후에 발송하면 효력 발생해 안 해? 안 하지. 계약 철회 기간이 11월 15일까지였는데 내가 내용 증명을 11월 16일에 발송해. 그러면 나 환불받을 수 있어? 없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5번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23번 같은 경우에는 내용 증명 안에 내용이 쭉 나오고 있네. 그래서 얘는 아까 5문단, 6문단 있는데 막 설명 나왔던 애죠. 5번 보도록 하죠. 특정인이 전달받았다는 증거가 되도록 수신인이 내용 증명을 받게 될 날짜. 어떻게 알아? 수신인이 그거 언제 받을지. 그치? 발송 날짜 적는다 그랬죠? 본문에서. 발송 날짜를 적어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5번에서 내용 증명을 받게 될 날짜 X 쳐주세요. 그 다음에 24번 같은 경우에 기억이 무엇인가 본문 가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1문단 마지막 줄에 향후 법적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다. 왜 법적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냐? 4번에 보세요. 발신인이 의사표시했음을 객관적으로 드러낸다. 여기서 객관적 다른 말로 공적으로 바꿔도 됩니다. 본문에서 공적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25번 가서 봅시다. 을이 갑한테 돈을 빌려줬어. 을이 채권자야. 그치? 갑이 채무자고. 해당 채무관계의 소멸시효가 3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020년 12월 31일에 만료돼요. 근데 갑은 채무 이행을 하고 있지 않고 을은 주변의 조언을 받아 2020년 10월 31일 즉 3년 되기 2개월 전이니까 너네 3년이면 36개월이지. 근데 2달 전이니까 34개월이 된 시점에 내용증명 발송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이 내용증명 보내고 그 내용증명 효력을 얻어서 그 소멸시효를 멈추려면 34개월 이 뒤 플러스 6개월 동안 법적 대응해야지. 6개월 안에 법적 대응을 했어. 그래서 뭐 예를 들어갖고 40개월이 되는 시점쯤 법적 대응이 들어가게 됐어. 그러면 소멸시효가 그때 중단돼요. 그리고 나서 41개월쯤 갑이랑 연락이 됐어. 그래서 소멸시효 중단했던 사유가 사라졌어. 그러면 41개월부터 다시 플러스 36개월이라고 하는 소멸시효가 늘어나게 되는 거야. 리셋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25번에 가장 적절한 것 4번이죠. 의리 이후 법적 대행을 할 뜻이 없어. 6개월 내에 법적 대행을 하지 않으면 돈 받을 수 있는 권리라고 하는 건 소멸시효 기존에 12월 31일까지만 유지되는 거지. 내용 증명 후 이 사람이 2개월 안에 돈 갚지 않으면 그 뒤 4개월 안, 6개월 안, 총 6개월 안쪽에 법적 대응 해야 되고 소멸시효 중단시켜야 되고. 오케이?